안녕하세요, 리빙어버의 유동관입니다. 오늘은 오프라인에서 가구를 구매할 때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서 솔직한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에서 가구를 구매하는 것은 마치 명품을 사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제품 자체의 품질보다는 브랜드의 고급스러운 쇼핑 경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화점의 가장 큰 장점은 주차와 접근성이 편리하고 다양한 브랜드를 한 곳에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VIP 혜택을 즐기는 고객들에게는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해외 유명 브랜드나 수입 가구가 주로 입점해 있어 프리미엄 제품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단점은 명확합니다.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30에서 40% 이상 포함되어 있어 같은 품질이라도 가격이 훨씬 높습니다. 잘 나가는 브랜드는 수수료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제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백화점에 입점된 가구 브랜드가 생각보다 다양하지 않습니다. 시모스, 에이스, 템퍼와 같은 매트리스 브랜드와 자코모, 알로소, 다우닝, 에싸 같은 소파 브랜드가 주를 이루지만 이들이 백화점에 있다고 해서 신뢰도가 무조건 높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B급 이하의 상권에 위치한 백화점들의 경우 듣보잡 브랜드들이 입점한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은 백화점에 입점하는 것이 예전만큼 어렵지 않기 때문에 브랜드 신뢰도만으로 백화점을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와 같은 불경기 속에서 백화점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가구 카테고리는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백화점이라는 유통 플랫폼 자체의 매력도도 점차 줄어들고 있어 앞으로 가구 구매 방식으로서의 비중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백화점은 브랜드 이미지와 고급스러운 쇼핑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일 수 있지만 가격 대비 효율을 중시하는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구거리와 가구단지입니다. 예전에는 가구를 구매하려면 가구단지나 가구거리를 방문하는 것이 필수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사람들로 북적이며 활기가 넘쳤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현재 많은 가구거리가 폐업한 매장들로 인해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방문한 가구거리는 대부분의 매장이 문을 닫은 상태였고 폐업한 매장 안에는 정리되지 않은 가구들이 그대로 방치되었었습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손님은 거의 없고 몇몇 가구 사장님들만 매장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가구거리의 쇠퇴 원인으로는 무엇보다도 온라인 쇼핑의 발달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과거 가구거리에서의 불편한 구매 경험과 낮은 신뢰도는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구거리는 소비자들에게 마치 과거의 용산 전자상가와 비슷한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가구거리를 방문한다고 해도 다양한 브랜드를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영세 상인들이 운영하는 매장이 많고 폐업 직전의 매장에서는 전시품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기도 하지만 같은 제품이라도 매장마다 가격이 다르고 협상 과정이 번거로워 소비자들이 피로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게다가 주차가 불편하거나 쇼핑 환경이 쾌적하지 않다는 점도 큰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개인적으로 가구거리와 가구단지는 현재의 소비자 구매 방식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매장들은 온라인 판매와 결합하여 새로운 운영 방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장들은 오히려 브랜드 직영점이나 쇼룸에 가까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어 앞으로의 방향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직영점과 쇼룸입니다. 특정 브랜드의 제품이나 소파, 매트리스와 같은 특정 카테고리에 특화된 매장을 말하는데요. 요즘은 온라인에서 정보를 충분히 조사한 후 오프라인에서 직접 체험하려는 소비자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 방식은 다양한 브랜드의 쇼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보통의 직영점이나 쇼룸은 온라인으로 홍보를 진행한 뒤 오프라인 방문을 유도하는 형태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미 온라인에서 정보를 많이 얻은 상태로 방문하기 때문에 헛걸음을 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특히 특정 카테고리나 브랜드에 관심이 있거나 온라인 정보만으로 부족하다고 느낄 때 이런 직영점 방문은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직영점이나 쇼룸은 한 브랜드의 제품만 취급하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나 제품과의 비교가 어렵습니다. 또 대부분의 온라인과 연계하여 정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협상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방식에 익숙한 소비자들에게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특정 브랜드나 카테고리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온라인 정보와 실제 체험을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영점과 쇼룸은 많은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가구 브랜드 매장입니다.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한샘, 이바트, 까사미야, 일룸 등이 있습니다. 이런 매장들은 가구 구매가 처음이거나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 것을 번거로워 하시는 분들,
혹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일일이 찾는 게 귀찮으신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이사를 앞두고 집 전체를 꾸며야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종합가구 브랜드 매장은 가구는 물론 인테리어 소품까지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상담받고 구매할 수 있는 논스톱 쇼핑 환경을 제공합니다. 대기업의 전문 VMD들이 실제 생활 공간처럼 꾸며놓은 쇼룸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마음에 드는 소품이나 가구를 그대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샘은 일반 가정집처럼 꾸며진 쇼룸을 통해 집을 어떻게 꾸밀지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리바트와 까사미아 같은 브랜드도 다양한 소가구와 대형 가구, 인테리어 소품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가구 구매 경험이 적거나 복잡한 구매 과정을 피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런 매장이 특히 유용합니다. 대부분의 매장에서 전문 상담 직원들이 세심하게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원하는 제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대기업이 운영하는 브랜드답게 체계적인 AS와 빠르고 편리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니 구매 후에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매장이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센터 등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방문하기도 편리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격 대비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매트리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구는 중국 OEM 제품이 많고 이로 인해 품질 대비 가격이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백화점은 고가 제품을 초고가로 판매한다면 종합가구 브랜드 매장은 저가의 중국산 제품을 중고가로 판매하는 느낌입니다. 결론적으로 종합가구 브랜드 매장은 편리함과 신뢰성을 중시하는 분들에게는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지만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품질과 가격을 꼼꼼히 비교하며 구매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다소 비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구매 스타일과 우선순위를 잘 고려해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이케아입니다. 이케아는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국내 가구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무렵 이케아가 국내에 입점했는데 당시만 해도 온라인 쇼핑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가구거리나 가구단지에서 가구를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 시절 가구거리나 가구단지에서는 저품질 재활용 가구라든지 속임수가 많은 가구들이 많았습니다. 소비자들이 품질을 신뢰하지 못하고 속아 구매하는 일도 빈번했죠. 하지만 이케아가 들어오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발달하고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들이 가구의 품질과 가격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기존의 열악한 가구 판매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케아는 초기에 보여줬던 강력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중국에서 직수입한 제품들이나 국내에서 생산된 가구들조차도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을 내세우며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케아만의 경쟁력은 크게 악화된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케아의 가구들은 이케아의 식당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케아 식당에서는 여러 음식을 한 번에 담아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퀄리티는 레트로트 수준인데 비해서 가격은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습니다.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대형 가구들은 가격이 비싸면서 품질이 기대 이하라고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이케아에서 구매한 가구는 소비자가 직접 가져가 조립을 해야 하는데 이런 방식은 한국의 주거 환경과 생활 방식에는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한국 가정은 조립 도구가 갖춰져 있지 않고 DIY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이케아는 초기에는 국내 가구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켰지만 현재 시장 환경에서는 더 이상 특별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형 가구나 생활소품은 여전히 인기 있을 수 있지만 대형 가구 카테고리에서는 이제는 더 나은 대안이 많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구 박람회입니다. 한때 가구 박람회는 불패 신화라고 불릴 정도로 소비자와 업체 모두에게 인기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박람회는 주말이나 2박 3일 동안 다양한 가구를 직접 보고 특별 할인이나 프로모션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에게는 흥미로운 쇼핑 장소로 업체들에게는 높은 매출을 보장하는 행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선호되면서 가구 시장은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구 박람회의 입지를 약화시켰고 소비자들에게도 과거처럼 매력적인 구매 방법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구 박람회의 가장 큰 문제는 입점료가 매우 비싸다는 점입니다. 행사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박람회의 입점료는 일반 매장의 한 달 월세를 초과할 만큼의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충분히 매출을 올릴 수 있었지만 현재는 소비자 방문이 줄어들면서 많은 업체가 박람회 참가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부스가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가구와 무관한 다른 카테고리로 채워지는 등 본래 전체성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 중 상당수는 소규모 영세업체나 수입업자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독특한 제품을 선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품질이나 AS에 대한 불안 요소가 존재합니다. 단기적인 매출 상승을 목표로 박람회에 참가하지만 구매 후 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실망을 주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최근에 가구 박람회를 방문해보면 과거처럼 활기가 넘치는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박람회는 여전히 다양한 가구를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전시 품목이 점점 다양해지면서도 가구 중심의 행사라는 본래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구 구매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소비자들에게 박람회의 매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구 박람회가 소비자들에게 가구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이제는 온라인 쇼핑의 발달과 변화한 소비 패턴 속에서 그 영향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오프라인에서 가구를 구매해야 할 때의 방법과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만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서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